언제까지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 작정입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착한 일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나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식탁 앞에 빈 의자를 보며 혹은 답장 없는 메시지 창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며 자책의 가시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여 웃음을 잃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당신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을 겁니다. 그 고독한 산사기를 홀로 걷듯 당신의 마음은 이미 비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간절한 신호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 당신만큼이나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돌을 던진 뒤 누가 먼저 그 돌을 치워야 할지 몰라 이토록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화해는 거창한 사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 조여진 숨통을 틔워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다시 깨끗하게 비추고 비로소 평온에 이르는 그 비밀스러운 길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산사기를 천천히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빗방울이 풀잎에 남긴 작은 물방울들, 흙이 내뿜는 습한 냄새가 코끝을 적십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오래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반복되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너는 항상 그땐 왜? 혼잣말처럼 밤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기억들이 천천히 기어나와 당신의 침대를 채울 때가 있지요.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이해받지 못한 채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놓인 빈 의자, 끊긴 메시지창, 건넨 손을 받지 못해 남은 따뜻함의 흔적, 그 모든 작고 뾰족한 것들이 당신의 가슴을 조금씩 갉아먹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다치고 나도 모르게 뾰족해졌던 날들. 웃어야만 했던 자리에서 웃음을 잃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지 이해시키기 힘들어 외로움이 커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알람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어느새 당신의 내부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할 때 당신은 종종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때로는 분노가 깊은 어둠으로 남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은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끈을 당겨 가슴을 조여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 조임 속에서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숨이 불편해 사람들한테도 소리내어 숨 쉬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화를 내고 난 뒤 남겨진 침묵, 말해버린 후에 돌아오는 공허, 그가 상처받았을까 걱정되지만 동시에 내 마음도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누군가 모른 척할 때의 소외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진 뒤 누가 먼저 주워 담아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어색함은 식은 밥처럼 마음 한켠에 굳어버리고 우리는 그 굳은 부분을 부드럽게 녹일 방법을 몰라 더 멀어지곤 합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 억울함과 미안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정들을 인정해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말해주세요. 부정하거나 덮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산사에 간 내린 비 냄새가 코 안가득 들어온다고 상상하세요. 내쉴 때는 바람이 낡은 창문을 스르륵 닦아내듯 긴 숨이 지난날의 무게를 쓸어내려 간다고 느껴보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바라봅니다.
이곳은 평가하거나 해결책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마치 오래된 상처를 손으로 쓰다듬듯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먼저 상처의 윤곽을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가시가 박혔던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원망의 문장, 자신을 지키려다 상처 준 기억들. 눈을 감고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나요? 그때의 냄새, 시간의 밝기, 또는 그 표정.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감정은 흔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몸의 어떤 부분에 무게로 자리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저릿함이 있을 수도 있고 목구멍이 목에 걸려 말이 막힌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이름 지어줍니다. 화, 배신감, 미안함, 외로움 같은 단어는 판정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게도 숨쉴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억누르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대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공간을 주었다면 이제 천천히 그 감정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분노야, 넌 왜 왔니? 라고 묻지 말고 내가 널 느낀다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말들, 설거지를 하다가 떠오른 말들, 혼자서 북적거리는 머릿속에서 했던 말들을 이제는 당신의 내면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라며 소리내어 말해도 됩니다. 말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먼저 나의 아픈 부분을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용서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길, 다른 하나는 상처를 지닌 채로도 앞으로 걸어가는 길, 두 길 모두 어렵고 어느 쪽으로 가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손을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그 온기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떠올려 보세요. 전화기를 끄고 깊은 숨을 쉰다.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짧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저녁을 혼자 조용히 먹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 모든 작은 몸짓들이 당신의 내면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해는 거대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런 작은 연속입니다. 커다란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 대화는 준비가 되었을 때 더 진심 어린 목소리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상대가 서로를 향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낮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이 시끄럽고 물소리가 덮어버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숨을 고르고 서로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라는 말의 울림이 아니라 그 말들 뒤에 숨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나의 울음으로 느껴질 때 화해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시작은 잘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들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면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마주 앉아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용서를 실천하는 몇 가지 부드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미안함이나 화를 표현하는 작은 연습을 하세요. 거창한 사과 대신 내가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라는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준비해두세요. 써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수신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는 편지, 받지 못한 말들을 종이에 옮겨보세요. 눈에 보이는 글은 마음에 있던 돌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쌓여 결국에는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 대신 나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다는 관대함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지는 이유는 성실히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 책임진다, 그리고 조금씩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진심 어린 변화는 외적인 행동보다 먼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위한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그 관계에서 얻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이란 말로 설명되지 않는 향기 같은 것이지요. 어떤 이의 웃음, 함께 걷던 길의 바람소리, 손을 잡고 느꼈던 안정감. 그런 기억들을 마음속 작은 상자에 담아두세요. 상자를 열어 그 따스함을 다시 느낄 때 우리가 가진 관계의 단단한 부분이 보입니다. 힘든 기억만으로 관계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기억은 편식하듯 고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기억을 돌보는 일도 화해의 한 방식입니다. 화해가 꼭 옛 상태로의 회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형태가 바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슬플 수도 있고 해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당신을 더 작은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랑을 품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서로가 성숙할 시간을 주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다시 숨을 느껴봅시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세요. 들이마실 때는 긴장된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그 무거움이 풀려나가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빛입니다. 그 빛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여정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절처럼 변하고 당신의 발걸음과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갑니다. 어떤 날은 전부 다 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다른 날은 다시 허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어디론가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걸음 자체가 회복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거나 그대로 편안히 누워 이 말을 가슴속으로 새겨보세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와 화해하든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모두 옳습니다. 모든 선택 속에는 당신을 향한 작은 자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비 냄새가 흙을 적실 때마다 그 건조했던 감정들의 한 방울의 온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정적 속에서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상처받았고 또 치유되고 있다. 이 말은 선언이 아니라 온도의 조절기입니다. 서서히 따뜻함을 올리고 차가웠던 부분을 녹여보세요. 당신의 숨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텨왔고 이제는 더 부드러운 호흡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회향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나눈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의 길 위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다시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었든
아니면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든 그 흐름이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비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당신 가슴 속의 온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불씨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발 내디딘 방식 그대로 그 불씨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당신이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의 가슴이 한층 가벼워짐을 느낀다면 그 메시지를 오래 붙들지 말고 조용히 놓아주세요. 이 자리를 떠날 때 당신은 조금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회양합니다. 그대의 걸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기를, 큰 사랑이 당신의 길을 환히 비추기를.